영의정 이기 원한이 만든 권력자. 조선 최고의 뒷구멍 출세. 1501년 26의 이기는 식년시 문과에 당당히 급제했다. 조선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다. 그런데 그의 앞길에 황당한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장인인 군수 김진이 뇌물을 받아먹은 이른바 장리였던 것이다. 조선의 법전 후속록에는 장리의 사위는 의정 부의 조병조 등의 직에 제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장인이 그랬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냉정했다. 이기는 식년시 문과 급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요직은 물론이거니와 이조병조처럼 힘있는 부서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못했다. 무려 40년 가까이 그는 변방의 종사관, 함경도 종성부사, 경원부사, 의주목사 등 조정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자리들을 전전해야 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기 개인의 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록 곳곳에 변방 일을 맡길 만하다, 무죄가 있고 계략을 갖추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대 명신들도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다. 그러나 법은 법이었다. 조정에서 그를 청요직에 올리려 할 때마다 누군가 반드시 장리의 사위라는 네 글자를 꺼내 들었고 그때마다 이기는 주저앉아야 했다. 이기가 이 굴욕을 얼마나 깊이 새겼는지는 나중에 그가 권력을 쥔 뒤의 행동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았던 인물들을 단 한 명도 잊지 않았다. 장인 덕에 망하고 장인 덕에 버티다. 장리 사위 문제는 단순한 초반의 불운이 아니었다. 이기의 생애 내내 따라다니는 족쇄였다. 1539년, 그러니까 이기가 64살이 되던 해의 일이다. 중종 임금이 직접 이기의 이름을 써서 이조판서에게 내리며 이 사람은 병조판서에 마땅하다고 했다. 임금이 직접 점 찍어준 인사였다. 그런데 이조판서 유관이 또다시 장리의 사위라서 서경을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임금 명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결국 임금도 이기의 장인일은 내가 알지 못하던 바이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기 입장에서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장인 때문에 망신을 당한 셈이었다. 이 사건이 이기와 유관의 관계를 결정지었다. 나중에 이기가 권력을 쥐었을 때 유관은 가장 먼저 제거된 인물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 장리 사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장면도 매우 흥미롭다. 1540년 임금이 의정부에 직접 묻는다. 법이 이렇다지만 쓸만한 사람을 법 하나 때문에 못 쓰는 건 인재 등용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의정부는 결국 후속록은 시행되지 않는 조항이 많고 이기는 이미 육경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무의 재주가 있으니 인사부서에 두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0년 묵은 굴레가 이렇게 풀렸다. 그리고 이기는 곧바로 가파른 속도로 권력의 핵심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연적의 치명적인 친절. 이기의 출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유학자 이연적이었다. 당시 대사헌이던 이연적은 이기의 서경인사동의 문제를 두고 모든 조정관원이 반대할 때 홀로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연적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기의 허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기도 처음에는 이 은혜를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연적이 이기를 두고 음험하다는 말을 했고 이 한마디가 이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기는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이후 이기는 이연적에게 보복을 가했다. 이연적은 삭탈관직을 당하고 귀양까지 갔다. 그나마 사형을 면한 것은 이기가 그래도 자신의 허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이기를 천거했던 이연적은 이 일로 두고두고 사림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비판이었다.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림 전체에게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결과였다. 기만노와의 한판 대결, 그리고 유배. 권력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533년 이기는 당시 권세를 떨치던 김한노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한노는 이기가 살림을 모함하고 주상이 사랑하는 자식과 첩까지도 보전할 수 없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며 이기를 고발했다. 이기의 신복이자 바둑 친구였던 김영이 증언의 핵심 인물이었다. 법정신문에서 이기의 진술은 당당했다. 지위가 이품에 이를 정도로 임금의 은혜가 지중한데 살림을 미워하는 마음이 추호인들 있겠습니까? 김영과 결탁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김영이 꾸며낸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영의 진술은 달랐다. 자신과 이기가 조석으로 왕래하며 장기와 바둑을 즐길 만큼 정의가 두텁다면서 이기가 먼저 김한노를 이용해 살림과 대간을 손보자는 계획을 꺼냈다고 증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결과는 이기의 패배였다. 장일백대의 강진으로 유배.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태형 백대와 귀양이었다. 그러나 4년 후인 1537년 김한노가 실각하고 제거되자 이기는 곧바로 복귀했다. 조선 정치판의 세력 싸움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편지 한 통이 부른 참극. 이기의 음험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이기는 누이의 외손인 한경직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집 노비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이기와 윤원형이 내통하던 그 편지를 판서댁에 전하라는 말을 당시 역시 판서로 있던 이기의 사촌 유인숙에게 전달해버린 것이다. 판서가 2명이었으니 노비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실수였다. 문제는 유인숙이 이 편지를 살림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기와 윤원형의 내통 내용이 담긴 편지였으니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기는 분노했다. 어렸을 때부터 저리를 목숨처럼 여겼다는 유인숙은 이후 이기의 보복 대상이 되었고 결국 아들 사형제와 함께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편지 한 통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었다. 을사사화, 원한의 총결산. 1545년 인종이 즉위했다. 대윤파 유님이 득세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원하던 우의정 자리를 겨우 얻었는데 유님 일파와 대간이 합세하여 이기는 인물이 비열하고 지식이 없으며 처신에 꺼리는 바가 없다고 연일 탄핵을 퍼부었다. 실록에는 사흘에 걸친 탄핵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기를 개정하라고 아뢰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연속으로 들이붙었다. 인종은 버티다 결국 닷새 만에 이기를 우의정에서 면직시켰다. 곧이어 형조판서, 병조판서로 강등. 정승자리에서 판서로 떨어진 것이다. 이기는 이때의 굴욕을 뼈에 새겼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었다. 12살 명종이 즉위했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이기에게 기회가 왔다. 이기는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1545년 8월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자신을 탄핵했던 유님, 자신의 서경을 반대했던 유관, 내통 편지를 공개했던 유인숙, 그 밖에 자신을 홀대했던 대신급 인물 10여 명을 한꺼번에 대역죄인으로 몰아 제거했다. 성종의 손자 계림군까지 이때 죽었다. 수십 년치 원한을 단번에 갚은 것이었다. 역사는 을사사화를 두고 이기가 쌓인 원한을 권력으로 풀었다고 평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임금도 꼼짝 못한 노인. 권력을 잡은 이기는 거칠 것이 없었다. 1549년 74살에 영의정에 올랐다. 그런데 이때부터의 기록이 더 흥미롭다. 사관들은 이기를 두고 모든 정사가 그에게서 나왔고 권세는 임금을 능가했다고 적었다. 공경재상대간 시종이 모두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사방에서 실어오는 물건이 왕실에 바치는 것보다 많았다고도 했다. 뇌물 수수 방식도 노골적이었다. 벼슬 인명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오니 청탁하러 문전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그의 집은 저자를 방불케 했다.
이조와 병조의 장관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거스르면 공공연하게 분노를 드러내고 끝내 죄에 빠뜨렸다. 둔정 강탈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황주, 봉산, 전라도, 청홍도, 병영의 둔전이 모두 이기에게 빼앗겼다. 사적으로 거느리는 수하가 전국 각 고을에 수십 명씩이나 되어 합산하면 수백 명에 달했다. 박납 즉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로 여릅에서 무한정 거두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노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공공연하게 빼앗기까지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기의 아들 이원우에 관한 기록이다. 교활 우매하고 연소한 일개 무인인데 아비 이기의 연줄로 승지가 되었다.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능한 아들이 아버지 덕에 국가요직에 올랐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1550년에는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임금 앞에서 문신들에게 강경시험을 보이던 중 이기가 갑자기 기절하여 쓰러졌다. 임금 면전에서 쓰러진 것이다. 이후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수년간 영의정 자리를 놓지 않았다. 대간이 직책을 저버렸다는 의논이 공론으로 나왔으니 속히 채직시키라고 아뢰어야만 비로소 사직서를 냈다. 임금은 그 사직서에 경의 병이 낫기를 날마다 바랐다고 답했다. 사관은 이에 격분하여 이 늙은 도적을 보호하고 양성하여 장차 어디에 쓰려는가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조카를 귀양 보낸 삼촌, 그리고 율곡. 이기의 인간관계 중 가장 아이러니한 대목은 바로 조카 이원록과의 관계이다. 이기의 동생 이행의 아들 이원록은 숙부 이기의 소행을 뼈아프게 여겨 숙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조카가 자신을 숙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기는 노하여 그 조카를 귀양 보냈다. 정당한 항의를 한 조카를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율곡의 아버지 이원수도 이기의 조카였다. 즉 이기는 율곡의 제종조부가 된다. 이원수가 이기의 문화를 찾아가 글을 배우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사임당이 이를 말렸다고 한다. 이기의 음험한 성품을 꿰뚫어본 신사임당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유학자로서 이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화도 있다. 이기는 평소 집에서 책을 읽으며 학문의 심오한 뜻을 깨쳤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개성의 명유 서경덕과 학문을 논하다가 서경덕이 그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자 대놓고 노기를 드러냈다. 권력자가 학자에게 학문 실력을 부정당하고 화를 낸 장면이다. 죽음과 청산. 1552년 4월 28일 이기는 77살로 자기 집에서 숨을 거뒀다. 사관은 담담하게 기록했다. 끝내 흉측한 몸을 보전하고 있다가 편히 자기 집에서 늙어 죽었다. 이런 사람에게 임금의 은총이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 그의 고기를 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자지 못하는 것을 통한하였다. 고기를 먹고 가죽을 깔고 자지 못한다는 표현은 조선시대 사관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인물에게 쓰는 최고 수위의 비난이었다. 죽은 후 문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선조가 즉위하고 을사사화가 날조로 밝혀지면서 이기가 받은 훈록은 모두 삭탈되었다. 1567년 이준경이 그의 묘비를 넘어뜨리고 삭탈관직과 사쿤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묘비까지 제거된 것이다. 이기와 윤원영은 역사의 이흉으로 나란히 기록되었다. 살아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편히 죽었지만 죽은 후에는 묘비까지 뽑히고 모든 공적이 지워졌다. 수십 년간 쌓인 원한을 권력으로 풀었던 한 인간의 삶이 남긴 최후였다. 역사는 모든 권력의 끝은 선행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비참한 최후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수만 번 밝히고 있는데도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늘도 권력을 향해 무한 질주하고 있다.